안녕하세요. 베네딕토 김입니다. 오늘은 보건법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보건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 모르겠네. 보건법. 보건법이 무엇인지 차츰차츰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음,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 됐나요? 보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interpolation, 영어로는 interpolation. 자, 아직까지 보관법이 잘 모르겠죠? 무엇인지.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n 플러스 한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xi일 때 yi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n 플러스 한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를 만족하는 다음 함수 f of x를 구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에 없는 알파에서의 값 f of 알파를 함수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이해되나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 어떻게 되나? 자, 보관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X축을 한번 그려보고, 요게 X축이고, 요게 어떤 Y축이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X 제로일 때, 함수값이 높이가 얼마? Y 제로를 갖는, 즉, 이 점을 P 제로란 점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x1 했을 때 그때 높이를 재어보니까 y1이더라. 요점 있고 요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치워볼까? 그 다음에 x2일 때 어떤 높이 값을 y0를 갖는다. 즉 요점이 요 높이가 y0, 요 높이가 y1, 요 높이가 y2.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즉 데이터가 몇 개? 데이터의 개수가 3개 주어졌을 때 요 3개가 주어졌다 그러면 알고 이제 3개의 값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x0일 때 y0 값을 가지고 있고 x1일 때 y1 값을 가지고 있고 x2일 때 y2. 예를 들면 서울의 기온이 지금 몇 도? 19도이고 그 다음에 대진의 기온이 20도이고 그 다음에 뭘까? 부산의 기온이 지금 얼마? 25도일 때, 즉 알파 지점에서 요 지점에 즉 대구라는 위치에서 기온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것을 빨갛게 표기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고 묻는 말은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 데이터 위치에서가 아니라 다른 임의의 점 알파에서 x값이 알파일 때 이때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알파에서 높이 값을 뽑아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x0일 때 y0, x1일 때 y1, 여기 x2일 때 y2. 요 세 개의 정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 혹시 나는 게 있나요? 이놈을 복사하고 붙여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이거를 밑에 한번 지워볼까?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음. 제일 쉬운 방법은 파란색으로 표기할까? 오케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자, 알파가 어떤 구간 사이에 있다? x1과 x2 구간 사이에 있고, 그때 이것은 뭘로 채워졌다? 직선으로 채워졌으니까 알파에 대응되는 지점, 요것을 우리가 새로운 값, 즉 대구의 기원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또 볼까요? 음.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이것을 다시 이것을 다시 지워볼까? 지우고 지우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2차 곡선이 되나? 어쨌든 요것은 몇 차? 1차 식으로 1차 선분 리니어 형태로 만든 형태고, 요거는 주어진 만들어진 함수가 2차 함수. 그래서 따라서 2차 함수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알파에서의 함수값을 요 높이 값으로 리턴해도 되지 않을까? 자, 요것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와처럼 주어진 데이터 3개의 데이터로부터 그 임의의 점에서의 함수값을 리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관법이라 그러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3개의 점에서 3개 위치에서의 정보만 알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어떤 값으로 예측해 주면 좋을까, 리턴해 주면 좋을까,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다? 보관법이라 그러겠다.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1차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2차로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제 사용되기도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지난번 강의에서 마지막 TP 기억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나요? 픽셀이 이렇게 여러 개의 픽셀이 있고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 값이 RG 뭐 인텐시티 값이 3이고 요 값이 15고 여기 값이 만약에 7이고 여기 값이 5일 때 가운데 있는 여기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쪽에 대해서 1차 보관, 그 다음에 여기도 1차 보관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1차 보관, 이 값, 여기 개선된 값과 여기 개선된 값을 여기에 뭐 다시 Y값에 대해서 1차 보관을 한다. 즉, X축에 대해서 1차 보관, Y축에 대해서 1차 보관해서 여기 있는 픽셀, 인텐시티 값이 얼마인지를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지에 관계되는 보관법은 1차 보관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2차 보관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사용되느냐면 사람이 이제 속도,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차에 관해서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속도는 다른 물체를 보지 않는 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2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카메라를 움직인다든지 그랬을 때 카메라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화면이 갑자기 튀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아주 좋지를 않다는 것이죠. 멀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그리고 차를 가다가 아니면
뭐지? 놀이공원 가게 되면은 뭐 타는 게 있잖아요. 제트 열차라 그러나.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2차의 변화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가속도 변화를 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그 놈을 이용해서 이제 뭐 사람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걸 타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2차까지도 부드러운 그런 변화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특히 카메라 동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뭐가 되겠다? 2차 함수로 보강을 처리해 주는 것이 미분도 같고 그 다음에 공률도 즉 가속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1차 보관을 하느냐 2차 보관을 하느냐 3차 보관을 하느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처럼 보관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한계의 정보로부터 나머지 값에 대해서 예측하고자 할 때 주어진 정보로부터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관법이라고 그러겠다. 그런 보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관 다항식에 의해서 다른 알파, x가 알파일 때 y 값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보관법의 최종 목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볼까요? 주어진 자료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 of x를 구하겠다. 여기서 왜 다항함수를 사용할까? 뭐 사인 함수도 있을 거고 코사인 함수도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쭉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 뭔가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함수가 뭘까?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항함수를 기본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때는 다항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료에 없는 알파에서의 새로운 위치에서의 값을 어떻게 예측할까? 그러면 다항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때 그 xr이 알파를 집어넣어서 값을 뽑아내는 방법이 보관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항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다항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2차 다항함수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다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다항함수를 구했다면 구한 다항함수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 차수가 높은 것이 좋을까? 차수가 낮은 것이 좋을까? 사용되는 어떤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런 질문을 받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이제 보관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라글랑지 인터폴레이션이 있고, 뉴턴 인터폴레이션이 있고, 허밋 인터폴레이션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라글랑지 인터폴레이션과 뉴턴 인터폴레이션 두 가지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응용 분야로 베이지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은 뭐 그래픽스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판이나 그랬을 때 곡선 점만 탁탁탁탁 찍으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죠? 나는 점만 찍었는데 어떻게 곡선이 만들어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요거 라그랑지하고 뉴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알아놓으면 좋겠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의 점 xi, yi에 지나는 다항식을 구해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힘들지 않나?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른 n 플러스 한 개 말고 서로 다른 두 점, 두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몇 개 존재할까? 두 점을
지나는 당식은 몇 개 존재할까? 한번 볼까요? 두 점을 지나는 당식.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당식은 1차는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무수히 많을 수 있겠다는 거. 그러면 점이 두 개 지어지는데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을 다 고려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 아닐까? 두 개의 점을 지어주다 그러면 딱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 x1, y1 점과 x2, y2를 갖는 점을 두 점을 지나는 당식은 몇 개 존재할까? 해야 되는 대답은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 볼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이제 뭘 물어보느냐면 1차 당식은 몇 개 존재할까? 1차 당식은 뭐다?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겠다. 아, 그러면 그거는 구할 수 있겠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1차 당식이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a하고 b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다? 두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식 형태이고 그럴 때 a 값, b 값을 구해보자. 자, 미지수가 몇 개? a, b 두 개.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몇 개? 자, 조건이 뭔가요? 조건이 뭐지? x1, y1을 지난다면서. 요즘 하나. 즉 x 자리에 x1을 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돼야 되죠? y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다? x 값 자리에 x2를 넣었을 때 y 값 자리에도 y2가 돼야 되겠다. 조건이 두 개. 자, 미지수 두 개, 조건이 두 개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걸로 보게 되면 식 두 개에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면 익젝트하게 하나 딱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문제 해결했다면 이걸 나중에 해볼 겁니다. 해결했다면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몇 개 존재할까? 이것 또한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는 차수는 몇 차 다항식일까? 2차 다항식. 2차 다항식은 몇 개 존재할까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다항식은 하나만 존재하겠다. 자, 왜 그러냐면 2차 다항식은 y equal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 a, b, c. 조건이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 3개의 식 3개이기 때문에 A값, B값, C값을 뽑아낼 수 있겠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질문했던 게 뭐다?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를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자, 그럼 몇 차 다항식을 물어볼까? 점 2개일 때 1차, 점이 3개 주어졌다 그러면 2차, N 플러스 1개 주어졌다 그러면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 N차 다항식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점 xi, yi를 지나는 다항식이 유일하게 여기서 유니크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몇 차 다항식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n차 다항식. 자, n차 다항식을 쓰게 되면 이 앞에 있는 n차가 있고 n-1차가 있고 0차가 있죠. 상수항. 그래서 여기 an-와 요놈은 지금 미지수를 구해야 되겠다. 미지수 개수가 몇 개? n 플러스 1개가 있고 식이 몇 개? 여러분도 n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 딱딱딱 개수가 맞아 떨어지네.
자, 찾아봅시다. 이제. 어떻게 찾을까? 자, 그래서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볼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볼까? 서로 다른 두 점, S일 때 X값이 S일 때 Y값이 1이고 T일 때 0을 지나는 1차 방식은 어떻게 될까? 즉 여기서 S일 때 Y값이 얼마가 된다 그랬죠? 요놈이 1이 된다 그랬고 T값일 때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요점과 그쵸? 요점을 지나고 색깔이 이상하나? 요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는 게 되는 거죠. 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확인해 볼까? X 자리에 뭘 넣을까? S를 넣어볼게요. S는 S-T, X 자리 S-T는 분자 분모 같으니까 1. 자, T를 한번 넣어볼까? T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S-T분의 T-T가 되니까 0. 만족되네. 오, 굿.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냐면 요거였죠. 요 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나요? 자, 요 식이 이해되나요, 혹시?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자, 저 식이 x1, y1일 때 요점은 x2, y2라고 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지. 기울기를 뽑아내야 되죠. y 꼴 ax 플러스 b에서 a를 요놈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뭐가 되죠? x값의 차이니까 x2 마이너스 x1 x2 마이너스 x1이 되고 y값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y2에서 y1을 빼는 거니까 y2 마이너스 y1이 될 거고 따라서 찾고자 하는 식이 y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될 거고 자 x 플러스 b가 되죠. 자 여기서 어떤 걸 지나야 되죠? x자리에 x1을 넣었을 때 y도 뭐가 되겠다? x1, y1이니까 y1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b만 남기면 뭐가 되느냐면 뭐가 되죠? b만 남기면 y1 빼기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x1이 되겠죠? 자, 이 놈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여기 집어넣고 이 놈을 여기 집어넣고 식을 쓰면 초록색을 해볼까? y는 a가 뭐죠?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x 플러스 b가 뭐라고? y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x1 얘랑 분모도 같고 분자도 같고 이렇게 x1만 다르네요. 뽑아내면 뭐가 되느냐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x 마이너스 x1이 되고 요놈이 플러스니까 넘어가게 되면 y 마이너스 y1이 되겠죠. 그래서 두 점 x1, y1을 지나고 x2, y2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식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그런 조금 전에 봤던
요 식을 사용해서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이런 관계식, 이런 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일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초록색으로 L0x 뭐냐면 요거 x0일 때 요게 식이 지금 이렇게 표현됩니다. x0고 이놈 x1일 때 x0일 때 1을 가지고 x1일 때 0을 가지는